안녕하세요, 이모고입니다. 히로시마 특집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JR 서일본, 아니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최대 적자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베센에 탑승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웬 버스인가 싶으실 텐데 일단은 게이베센 노선부터 보기로 하죠. 게이베센은 히로시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현해 경계를 넘어서 오카야마 현의 니미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게이비센 자체는 비츠 코우지루역까지입니다. 환승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노선입니다. 특히 연선 인구가 그나마 있는 히로시마역과 미요시역 사이 구간을 제외하면 특정 시간대 열차에 타지 않으면 완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역에서 4시간, 5시간 대기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참고로 직통열차는 없습니다. 완주에 필요한 환승역은 미요시역 그리고 빈고 오치아이역 2개가 되겠습니다. 게이비센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히로시마에서는 최소 11시 2분에 출발하는 계속 미요시 라이나를 타셔야 니미역에 16시 9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니미역에서 출발할 경우 오전 5시 16분 차가 있긴 하지만 이건 니미역에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 제외를 하고요. 보통은 12시 58분 열차에 탑승을 하면 17시 30분에 히로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에서 출발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니미역 출발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 10시 18분에 출발하는 노조메를 타고 오카야마를 거쳐 니미역에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을 봐서 종점인 니미역에서 아예 키신센까지 타볼까 해서 11시 2분에 히로시마에서 출발하는 열차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신칸센 시간하고 헷갈려서 계속 11시 2분이 아니라 18분 열차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걸 시내버스 타고 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알게 된 거예요. 시간상 열차에 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요시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요시에서 환승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환승 열차에 탈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참고로 히로시마 버스 센터는 히로시마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히로시마역까지 안 가도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혼도리에서 하차 후 그리고 곧장 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버스분이 닫히기 바로 전에 아슬아슬하게 탑승을 한지라 탑승 전 영상을 하나도 못 찍고 바로 창박 영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나왔던 제 잘못이 큽니다. 특히 열차 편수가 적은 노선을 탈 경우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발을 열차로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게이비센에서 주로 다룰 주제는 적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이비센의 최대 적자 구간은 미요시역 이후가 됩니다. 즉 히로시마와 미요시 구간은 이번에 다룰 주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버스를 탐으로써 열차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저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게 열차하고는 노선이 약간 다릅니다. 지도를 보시면 게이비센과는 달리 취국구 자동차도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미요시로 향하게 됩니다. 참고로 버스의 목적지는 미요시를 거쳐서 쇼바라시까지 가게 되는데요. 결국 미요시와 쇼바라시가 버스와 게이비센 간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노선에 접하는 마을의 인구가 적기도 하고 소요시간 때문인지 버스가 마을 중심부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고속도로 IC 근처에 있는 정류장을 이용합니다. 이곳 외에도 정류장이 대부분 고속도로 중간에 만들어져서 근처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쪽은 열차는 없고 차로밖에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가 유일하게 히로시마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이 됩니다. 저 북은 뭔가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모내기 시즌에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쓰이는 북을 크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역도 이렇게 고속도로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정류장이었고요.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보입니다. 주차가 된 차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차를 대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 어떤 정류장에서는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차종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했는데 위에 보이는 언덕이 오프로드 경기장이더라고요. 지금 보였던 차들은 아마 같은 차종을 소유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버스는 편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은 고속도로 노면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열차하고 버스를 비교해보자면 버스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26분이 됩니다.
물론 저는 버스센터에서 탑승을 한 것이고 버스 자체는 히로시마 역부터 출발이라 역부터 계산하면 15분이 추가되어서 1시간 41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의 열차는 쾌속의 경우 1시간 22분이 소요가 되고 보통 열차의 경우 1시간 47분이 소요가 됩니다. 버스 자체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열차의 경우 중간 정차로 인해 소요시간 자체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금은 이렇습니다. 열차의 경우 1340엔이고 버스의 경우 1720엔으로 버스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보면 버스가 더 비싸니까 열차의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큰 짐이 있는 승객의 경우나 히로시마 시내에서의 접근성, 그리고 좌석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버스나 열차나 각자의 장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는 여기가 종점이 아닙니다. 이후 정차역에서 개입선의 경쟁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열차에 탑승해 나가면서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요시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요시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13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 덕분에 버스로라도 이렇게 와서 개입선에 탑승할 수는 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환승 시간을 길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JR의 최대 적자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은 비전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젤 차량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서 흔적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요시역에는 산인지방을 향하는 산코센이 있었습니다. 꽤 최근인 2018년도에 폐선이 된 노선입니다. 노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험한 지형을 지나는 과거의 노선은 보통 강가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이 좋지가 않고 그만큼 소요시간이나 선로 관리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적은 연선 인구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폐선이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탈 개이비센도 비슷한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에 출발하는 빙고 오찌아행 열차입니다. 키아 120 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미요시역 자체는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꽤 큰 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열차에 탑승을 합니다. 열차 문이 버스에서나 볼 법한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차에는 저 말고 2명이 더 계셨는데 한 분은 철도 매니아로 보였고 나머지 한 분은 실제 주민으로 보였습니다. 개입에서는 이쪽 구간 자체가 주민들 이용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낮 시간에는 학생들도 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말고 탄 사람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철도 매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요시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요시역의 승강장이 꽤 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꽤 긴 편성의 열차가 다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녔던 열차들 그리고 역의 부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는 산요와 산인지방을 잇는 주요 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역이 현재는 자동교차기 하나 없는 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왼쪽의 공터가 과거에는 증기기관차의 방향을 돌리는 전차대가 있던 곳입니다. 열차는 이제 단선으로 빙고 오치아이역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쪽은 선형이 나쁘지가 않아서 꽤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선로 주변으로 주택지들이 보이기도 하고 열차 소음이 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왕복 4편 정도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요시의 경우 중국 산지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분지이기 때문에 안개가 자주 끼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츠다 자동차의 본사가 히로시마에 있는데요. 미요시에 꽤 큰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열차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차는 처음에 굉음을 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출발하더니 얼마 안 가서 서행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선로가 산을 끼고 곡선 선로에 들어섬에 따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적을 울리면서 앞에 경고를 하게 되고 속도 자체도 아마 시속 25km 정도로 내려서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건널목까지 안전 확인이 되면 다시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역입니다. 여기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은 정리권을 뽑아서 자신이 탑승한 구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동네가 조용합니다. 이 역에서는 승객 2분이 탑승을 했습니다. 모든 방향 확인은 안 되지만 창밖을 봐도 분지도시답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요. 아마 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철도 매니아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를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요. 저는 도시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통편 시간에 생각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로커선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거리를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통학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타지 않는 역입니다. 미호시 시내를 벗어나니까 그냥 시골 한복판을 달리는 선로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인적이 워낙 드물리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이 설치 안 된 곳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접근하는 역은 시오마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게비센 그리고 후쿠야마역까지 이어지는 후쿠엔센의 분기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후쿠야마 쪽 근방만 열차 편수가 많고요. 미호시역까지 가는 열차는 왕복 4편밖에 운행을 안 하는 노선입니다. 보다시피 승객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분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남은 큰 역이라고 한다면 쇼오바라시의 빙고 쇼오바라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탔던 버스 역시 쇼오바라까지 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열차를 탔던 미호시 그리고 오른편에 쇼오바라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이비센의 경우 선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아래로 돌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버스의 경우 더 짧은 루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버스가 소요 시간에도 유리하고 환승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강점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에서 오는 버스의 경우 1시간에 한 대꼴로 있고요. 미요시 시와 쇼바라시를 오가는 버스는 시간당 2대꼴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수가 적은 열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열차의 장점이라면 요금이 약간 싸다는 점인데 열차 시간이 맞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표 격정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JR 입장에서도 이쪽 구간은 사실상 버스에게 주도권을 넘겨버린 상태이고 미호시에서 빙고 쇼오바라 구간의 통계를 보면 영업개수가 800에서 1000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개수는 쉽게 말해서 100엔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00보다 낮게 나와야 좋습니다. 그래도 이쪽 구간은 나름 양호한 편이고요. 폐손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에서 빙고 쇼오바라역까지는 폐손 대상이 아닙니다. 빙고 쇼오바라역에 접근하다 보니 슬슬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이 고도 250m 정도 되는 지역으로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산지에 위치한 분지이기도 하고 겨울 기온이 꽤 낮기 때문에 적게나마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쇼오바라시에 돌아왔는데요. 인구 유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살면 정주 장려금이나 농업 장려금을 준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날씨가 우중충한데다가 역 주변 창고 건물들이 꽤 낡아서 마치 폐허 도시에 온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구 3만 명의 시입니다. 물론 통합시라 이쪽의 실제 인구는 이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농업과 강업이 주 산업이고 아마 일본 문화를 좋아하셨던 30대 후반이나 40대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마리스 미제르의 기타리스트 마나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각트가 이 밴드에 잠깐 있었죠. 어렸을 때 이 밴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역에서도 단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후로는 사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음 환승역인 빙고 오치에역까지는 더 심한 적자 구간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폐선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야간 열차가 섰던 곳이었을 테고 근처 광산에서 채취한 광물들을 운반하던 화물 열차들이 오가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왕복 4편밖에 안 되는 한량짜리 열차만 이 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빙고 쇼오바라에서 빙고 오치아이의 구간의 영업 개수는 2019년 기준으로 4,127이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100엔을 벌기 위해서는 4,127엔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이 주택가인데 양옆이 그대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차들이 다니는 곳만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서행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보통 서행 구간이라고 한다면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을 통과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열차 주행 중에 토사가 붕괴된 곳이 발견이 된다면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죠. 오른편을 봐도 딱 거의 절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의 경우 토사가 붕괴되어도 전혀 이상할 곳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붕괴를 막기 위한 여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적자 구간의 모든 안전 설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행하는 것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일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 효과로 소행으로 인한 레일의 마모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는 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지나면 속도를 올리다가 아까와 비슷한 곳을 지나면 다시 서행을 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여기가 타카라진 역이었는데 왼쪽에는 선로가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은 열차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선로를 다 뜯고 승강장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눈이 제법 오는 곳이긴 한데요. 이따가 볼 수 있겠지만 빙고 오치아에서 산인 지역으로 가는 키스키세는 눈으로 인해 한동안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게이비센 역시 눈이나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바로 운유를 때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거의 매일같이 운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다행히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게이비센은 해당 구간을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이라서 보통 한번 출발하면 아주 심한 상황이 아닌 이상 최소한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주기도 하니까요. 이후에 눈이 오더라도 집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여기는 선로 주변은 다 눈으로 덮였네요. 빙고 사이조우역에 접근 중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은 야간 열차가 정차했던 역이기도 합니다. 사이조우라는 말이 서쪽 성이라는 뜻인데 게이비센에는 토우조우라고 해서 동쪽 성이라는 역도 나오게 됩니다. 전국시대 때 이쪽에 성이 두 개 있었는데 서쪽에 있는 성이 사이조우, 동쪽에는 토우조우라고 한 것이 지명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성토가 남아있긴 하지만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창밖에 눈을 보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히로시마현입니다. 히로시마의 산간 지역은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열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열차는 디젤차이긴 하지만 옛날 전동차 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의자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잠이 솔솔 왔던 기억이 납니다. 빙고 오치아역에 거의 다 왔는데 눈인지 비인지 조금씩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빙고 오치아역은 해발고도 450m 정도가 되는 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옆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반대편 도로 역시 낙석 방지 구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로를 잘 보시면 동물들이 지나다닌 흔적이 보입니다. 사슴 아니면 멧돼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를 동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은 부대찌개라도 한다면 한동안 열차에 갇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빙고 오치아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른편에는 시마네현의 신지역과 연결이 되는 키스키센의 선로가 보이는데요. 대설로 인한 운행 중지였는데 지금 보니 그냥 눈 안 치워놓고 방치 중이네요. 선로가 눈에 덮여 있습니다. 마치 적자 구간인데 굳이 제설까지 해나가면서 운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빙고 오치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무인역이지만 수시로 역을 관리해주고 계시는 나가하시상 그리고 주민들이 계시기에 승강장 주변은 이렇게 눈을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눈으로 쌓인 빙고 오치아역입니다. 세 개의 선로가 만나는 곳이라 오치아이라는 역이 되었습니다. 오치아우라는 말이 만나다, 합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번성했던 빙고 오치아역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나가지상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장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은 그 일본어로 코센교라고 하는 역산의 그 육교 있잖아요. 승강장 사이로 서로 이동하는 저게 보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1937년도에 만든 건데 2년 만에 바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당시 철도는 나라 거여서 공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공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쟁 자재가 부족하니까 저거라도 뜯어서 가져간 겁니다. 여기 외에도 이런 곳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선인 고텐바센도 원래는 왕복선이었는데 이때 뜯어가서 그대로 단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동선이나 금강산 철도와 같이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선로도 당시에 다 뜯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 철조망 앞에는 관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니까 여기에 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저곳을 보고 있자니 나가시상이 엔게이지로 꾸며진 지오라마를 보여주겠다며 사람을 모으시더라고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담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설명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도지노. 当時はい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が1969年昭和44年当時のいわゆる SL と機動車交代時期を表しております。 SL が昭和46年で終了しますということで次の車両がね入ってきてそういう現状をねこれ原図から引き出してきて実尺を兼ねて 99% 間違いないものを作っております。今5番線はね引き上げておりますがこれだけ大きな駅でここ行き過ぎ線が SL 列車が到着したらこれ機関車を切り離すずーっと上げていってここの菜園のポイントからこの外側を入れてきて向こうへ構造物が残っておりますがねここへ石炭があって石炭積んである水を張ってあり灰を落とさせて転車台で回してこの蔵で中流中泊しておくという夜10時台になると広島に新地三方方向から来た列車がここへ一晩泊まって朝5時台に一斉にまた三方方向へね発車していくという文字通り要衝の駅としてこれが働いてきたわけですね。ここの駅がなかったら当時の芸備線、木杉線がね発車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116人という職員がここへね勤めておりましたほとんどが24時間勤務これらがみんな感謝ですこれねもう一棟こちらあって向こうへもう3棟ありますこれが松本清張が泊まられてたね旅館ですけど例の砂の器をね出発されるのに東京から来られてこれが下り列車の給水中ここへ列車が着いたら石炭前へ書いてあって水を張ってあり灰を落とさせてこれが上り列車の給水中これは SL の時には広島米子間快速千鳥広島から上がってきてここへ来てこれで機関車突き換えて新の56ウェブ線が86と58という SL が走っております木杉線が56の機関車これへ付け替えて引っ張っておって快速千鳥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당시 계비센과 키스키센에는 중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비센으로 빙고지역까지는 86, 58 증기기관차가 들어왔지만 키스키센으로 가기 위해서는 56 기관차로 바꿔서 좀 더 가벼운 열차겠죠. 운행을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このディーゼルカーになってから急行千鳥というのがあってこれグリーン車までかましておった1日に4往復しかもそのうちの1両は夜行急行までこれね発車しておりましていかに当時がねどれだけ人の往来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ね知られると思います。ここにはすぐそこの下の広場機関士患者車掌運転士12人毎晩泊まっ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職員専用の食堂もあるしここには物資部これだけ家族がおるんで日用品食料品売ってやらないといけません。ここで3人の職員がついて売ってやったと。私は元ゲビ線の機関士運転手をしとってここの生まれです。他に遊ぶところがないからここへ来て遊んどってよし将来機関士になるぞというね夢を持って大阪の水道の第一機関区梅小路の蒸気機関車がそれもあってね新見機関区へ帰ってきてここを走ったわけですよね。
それだけの思い入れがあって、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今、廃止可存廃化というね、危機に立っております。これをね、なんとかして残したいという思いで、ボランティアでこうしてね、年間350日、もう7年と9ヶ月、今朝も朝8時半から行ってね、ガイドをさせてもらっております。私はそれだけ心血を注いでね、自分が走った線路がね、なくなる。こんなね、寂しいことはないという思いでね、これやっております。JR から頼まれてやっとるんじゃないんですよ。私で勝手にやるだって。だから1円の金を戻っておりません。いいんです、そんなもの。すごいですね。皆さんがね、全国から来ていただければね、それでいいんです。そういう中身です。はい、どうぞ。写真撮って何に使われてもいいですよ。もうメディアがね、大変出しておりますんでね。やはりこういうものがないと、今、北海道から沖縄、外国、ヨーロッパ系統の人、台湾、香港、中国、韓国、そこらからもね、お客さんが来られておりますんで、今日らはね、木杉さんがこうしてね、いや、国鉄時代はね、このぐらいの雪だったらみんな倒しちゃったんですよ。今 JR はね、金がかかるからでしょう。もううんこしない方が赤字にならないからっていうそうこともありますね。結局そこなんです。いや、雪列車はね、10日前には香港から来られて、なんで運転せんのか言われてね、私も困りましたよ。私は社員でないからわからんんですよね。もう本当ね、国鉄時代は何が何でも列車を運転しなさいよというのが、これは上からの命令であったわけですね。今言われた通り、なるべくね、赤字路線を運転しない。これも廃止したいという、これ昨年の9月にね、発表しました。ここで三段式のスイッチバックが、今全国で2カ所しかないんです。九州の豊肥本線と、ここだけですよ。これ目当てに外人さんがオランダ、イギリス、フランス、そこらからドイツの方からも来るけど、ドイツの国鉄の人も来られた、この前。いや、さてどうなるかと、最高地区会議ってなるもんがね、政府が介入して。政府も悪いですよ。なんで港湾空港、国道みな国関連やったって、鉄道だけはダメですよというね、なんかおかしなね、偏った政策をやっていきおるんでね。これは田舎には住めんようになります。今バスもダメですよ。三高線も赤字2年、1年に2億の赤字出すのバスで、運転手もらう。だったら田舎に住むないうこと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ね。時々思い出してください。どうなるか。わかりました。ちゃんと取りまし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저는 이제 최종 목적지인 니미역으로 가기 위해 다시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로 되돌아가는 열차가 출발을 하고 제가 탄 열차도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떠나는 열차에 인사를 해주시길래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키스키스를 타러 또 와야 할 텐데 그때까지 여기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아까 나가시상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국철은 명령 하나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쟁 후에 일할 곳이 없는 군인들을 국철로 편입시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 군대 문화가 남아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안전 중심으로 가서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게이비센도 아까 히로시마에서 미요시까지 쾌속으로 한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1시간에 끊었었어요. 하지만 JR 서일본의 유명한 사고죠. 후쿠시야마 탈선 사고가 터진 이후에 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속도 조정이 되었고 산요 신간센 역시 시속 320km로 증속을 하느냐 마느냐 하던 것도 다 이때 없었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풍경을 잘 보시면 계속 산과 계곡을 따라 열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빈코 오치아역에서 토우조역 사이가 JR 서일본의 최대 적자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업개 수년 가장 최근 통계가 11,766이었습니다.
배견을 벌기 위해서 11,766엔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코로나 때 통계라서 오히려 운행을 덜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영업 개수가 25,000을 넘기기도 했었거든요. 어디에서는 영업 개수가 1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공식 발표도 아니고 계산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이쪽에 승객이 많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연선 인구가 많이 없어서이겠지만,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선형과 현의 경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 선형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오기 전 가장 큰 도시였던 쇼오바라시는 토호조의 상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이라든가 교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선을 보시면은 게이빗에는 험한 산지를 피해서 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후에 건설된 도로는 터널로 연결이 되면서 도로교통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두 곳을 오가는 노선 버스는 당연히 있고요. 아까 제가 타고 왔던 버스 중 일부는 쇼바라를 거쳐서 토호조까지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근방 도시뿐만 아니라 히로시마라는 대도시를 오가는 건 역시 버스가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가 눈이 이렇게 와도 홋카이도처럼 엄청 추운 기온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서 그런지 창밖을 볼 때마다 자리를 잡고 캠핑을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논밭은 그냥 허옇게 덮여버렸네요. 오누카역입니다. 미요시에서부터 타고 오셨던 승객 한 분이 여기에서 내리셨습니다. 탑승객은 저 포함해서 철도 매니아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승객은 역시 없습니다. 일단 토호조역까지 가야 그나마 승객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호조역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단지는 주택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토호조역에는 승객이 일부 탔습니다. 그리고 이 승객들 모두 니미역까지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히로시마현의 경계를 넘어서 오카야마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본의 로컬선을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승객의 대부분이 운전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승객이 없는 또 다른 이유로 현의 경계를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구간의 학생 대부분은 니미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구간 안에서만 그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호조역 이후부터는 오카야마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 학생들이 히로시마현으로 학교가 배정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현인 토호조역에 사는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쇼오바라로 가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의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게이빗에는 제국적 협의회가 출범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각 지자체, JR 서일본 그리고 국토교통성에서 참여해서 2027년까지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참고로 폐선 대상으로 삼은 구간은 비츠 코우지로역에서 빙고 쇼바라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어떻게든 이곳을 살려보도록 노력해보자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이형 촉진을 이유로 주말에 한정해서 열차의 편수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폐선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에 철도 매니아들이 더 이용하는 노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게이빗 자체가 연선 주민의 이동 수단보다는 원자 폭탄에 맞았던 히로시마의 복구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이동 인구로 인해 번성했다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히로시마와 산인지방과의 연결이었죠. 하지만 산요 신간센의 개업과 동시에 산요와 산인지방을 잇는 주요 역할은 특급 야쿠모가 다니는 하쿠비센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상 본인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국토교통성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인데요. 히로시마에서 바로 위에 있는 현이죠. 시마네 현으로 가는 일일 유동 인구는 4,267명 정도로 이 중에서 철도를 이용해 가는 사람은 단 5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점 간 대량 수송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의 본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철도 노선들 대부분이 노반이나 강가 옆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재해에 취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겨우 복구해 놓아도 다시 그 재해가 발생하면 불독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N의 경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관련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선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노선을 굳이 굴리는 비용으로 차라리 이용객이 많은 노선의 차량 교체나 기타 서비스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자체가 워낙 강력한 편이기도 하고 이후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츠코오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게이비센은 사실상 여기가 끝이고 지금부터는 특급 야쿠모가 다니는 하쿠비센으로 옮겨서 니미역을 향하게 됩니다. 이쪽은 전화 구간이기 때문에 전기 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인 누노하라역을 떠나게 되면 이제 종점 니미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본래 신호장이 있던 곳을 역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역 자체는 굉장히 단촐합니다. 드디어 종점 니미역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는 날씨가 좋았다면 이대로 키진센을 타고 쯔야마까지 갈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날씨가 날씨인지라 해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 포기하고 히로시마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니미역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꽤 긴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특집 마지막인 히로덴 노면전차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